반갑습니다. 아트익스프레스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그림 독서 시간에는요, 노르웨이로 한번 가볼게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화가, 아마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패러디가 굉장히 많이 되고요. 뭐 영화라든가 광고라든가 이런 곳에 굉장히 패러디가 많이 된 그림이고요. 여러분도 아마 친숙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일 겁니다. 오늘 노르웨이를 대표할 수 있는 이 작가는 에드바르트 뭉크라는 사람이에요. 우선 먼저 이 뭉크의 어린 시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까에 대한 그 이해가 훨씬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뭉크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 질병이라든가 또 죽음에 대한 것과 이런 성찰을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뭉쿤의 집의 그 가정 환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의사였고요. 그러니까 그 병원을 찾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많은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런 현상들을 많이 경험하겠죠. 그리고 또 누나라든가 또 어머니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때의 폐결핵을 또 많이 앓았어요. 그래서 이 뭉크가 그림을 그리는 이런 기법들, 즉 본인의 이제 어린 시절의 그런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간 왜곡해서 그리는 것 같은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표현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뭉크의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그런 성장 배경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서 훨씬 더 쉽게 아마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노르웨이로 한번 떠나볼게요. 자, 뭉크 그림 한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한번 가만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이 아마 이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 드는 의문이 있을 겁니다. 자, 아마 왜 사람을 이렇게 그렸을까요? 그리고 하늘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하늘도 노을진 모습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붉은 빛깔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그림의 뒤 배경이 좀,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이 무엇을 암시할까요? 자, 이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한번 오늘 제가 여러분 이 뭉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뭉크의 이 그림을 보면 뭉크가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지금 제목이 절규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뭉크는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 절규를 할까요? 그래서 뭉크의 이러한 그림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기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뭉크의 일기를 한번 볼게요. 1892년도에 뭉크가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두 친구하고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그때는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나는 우울한 감정이 순간 밀려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 순간 하늘이 갑자기 핏빛으로 변했다. 그리고 나는 멈춰서 난간에다가 몸을 기댈 수밖에 없었겠죠. 그 순간 극도로 피곤함이 몰려오면서 하늘이 마치 불타는 것처럼, 그리고 마치 피와 칼과 같은 형태로 푸른색과 더불어서 그런 하늘의 모습을 보는데 친구들은 계속 길을 가고 있었다. 그런데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순간 나는 불안으로 떨면서 거대한 비명이 자연을 꿰뚫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 이 뭉크의 시를 보면서, 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뭉크의 일기를 보면 절규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비명이라고 제목을 붙이는 것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뭉크의 이 그림을 조금 더 한번 자세히 볼게요. 뭉크가 일기에도 썼듯이 하늘의 모습이 핏빛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러면 핏빛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어떤 표현하고는 좀 거리가 멀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극도로 긴장하고 극도로 어떤 불안과 두려움에서 떨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뭉크 그림의 뒤를 보게 되면 그림 속에 이게 형태가 뚜렷하지는 않지만 이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을 추측을 해 봤을 때 뭉크는 늘 누군가가 나를 뒤따라오는, 그러면 그것이 인제 죽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저승사자라고 할까요? 그러한 이미지 형태로 그림 속에 굉장히 많이 집어넣게 돼요. 자, 그래서 뭉크의 이런 절규라는 그림과 더불어서 한번 계속 어떤 형태의 그림을 그렸는지를 좀 더 살펴보면서 뭉크의 삶에 대한 이해를 좀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뭉크가 1896 년부터 한 40년 가까이 이런 아픈 사람, 또 아픈 아이, 병든 아이, 이런 그림들을 그려요. 그런데 뭉크의 누나가 폐결핵에 걸려서 굉장히 많이 아팠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도 아팠고, 그리고 병원이라는 환경이 대체로 어떤 즐거운 일보다는 좀 우울하고 불안한 환경이 많이 놓였겠죠. 그래서 뭉크는 이런 병든 아이라는 작품의 시리즈를, 이러한 형태의 시리즈를 한 40년 동안 계속 반복해서 그리면서 본인의 어떤 그 불안하고 힘든 그런 과정들을 승화해 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그리고 이 그림도 보시면 아픈 누나와 또 어머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머니의 표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간절하게 뭔가 그래도 하나의 어떤 그 회복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이라 그럴까요? 그런 형태의 자세를 취하고 있죠. 반면에 이 병든 아이의 그 눈의 초점, 시선을 보게 되면 창밖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약간 체념한 듯한 이런 표정도 읽혀져요. 자, 그림을 조금 더 한번 보시면 봄이라는 작품이고요. 이 봄이라는 이 작품을 보시게 되면, 자, 지금 바깥에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빛과 또 방 안에서 보여지는 빛, 이 두 가지가 공존하죠. 그러면 이 공간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바깥에서 따뜻한 시선이 들어오고요. 또 따뜻한 햇빛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그래도 어떤 삶의 희망의 끝을 붙잡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어머니의 시선을 보시면 이 시선이 아픈 아이에게 가기보다는 바깥쪽으로 향해 있죠. 그러니까 여전히 '아, 그래도 아직은 너를 내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감정으로 어 바깥을 내다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의 시선을 보면 시선이 아래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또 체념한 듯한 이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뭉크의 그림을 보게 되면 의자가 많이 등장을 하고요. 실제로 뭉크는 그 연극의 그 소품 같은 것을 담당하면서 무대 디자인에서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좀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아, 어머니가 뜨개질을 하지만 시선은 바깥을 향해 있죠. 그리고 뭔가 간절히 기도하는 듯한 그런 표정을 읽을 수 있어요. 그리고 누나의 모습은, 이 아픈 아이의 모습은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면서 좀 더 체념한 듯한 그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뭉크의 그림들을 보게 되면요, 굉장히 이렇게 제목에도 그렇고 죽음이라는 것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도 보게 되면 의자라든가, 그럼 의자라는 것은 어떤 권위의 상징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있어야 할 곳에 빈 의자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알레고리적인 면에서
죽음과 생과 죽음 이런 것들의 경계로서의 어떤 장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에도 보게 되면 이 인물을 조금 더 확대해서 보시면 밑에 다크서클이 보이면서 굉장히 병이 위중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병실에서의 죽음이 어쩌면 뭉크 자신에게도 실존의 문제로 다가오는 그런 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뭉크가 자화상을 그렸는데요. 이 자화상이 시계와 침대 사이의 자화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침대는 무엇을 나타낼까요? 우리가 보통 침대 그러면 탄생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보여지는 시계는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뭉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뭉크가 있는 거죠. 그럼 뭉크가 있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바로 그런 문제에 직면해 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죽음이 아니라 탄생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밀려가듯이 그 사이에 인간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그림에서는 별로 슬퍼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슬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는 결국 삶과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뭉크의 이 그림을 보면서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그 인간의 한계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순응하면서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라는 것을 뭉크의 그림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림 속에서 삶의 모습들을 배우고요. 또 삶의 지혜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좀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림 독서 아트 익스프레스였습니다.